지금 제가 도올의 중국일기라는 책을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지에서 보고 느낀 그것을 책을 통해서 혹은 사진을 통해서 그 베르그송이 말하는 대로 그 사진이라는 것만 해도 그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적인 약동체를 그걸 내가 보고 있을 때는 그 시간 속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건데 그 찍었다는 거는 그 시간을 공간화시키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시간을 공간화시키는 것이다. 그건 무시간이 되는 거예요. 공간화가 되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순간은 포착이 됐는데 시간에서 그 순간에 유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담아야겠다 그러고서 찍었는데 와서 보면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흥이 도저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들 편집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느낀 이 감흥을 전달할까? 감흥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신화가 아니었고 사실이었으며 사실인 동시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었고 그것은 정말 수많은 인간들의 생생한 실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느낌을 압축시키고 또 독자들의 이미지네이션과 통찰력과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오늘 겨우 환도산성 부분을 끝마쳤는데 하여튼 이 작업은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도 어려운 작업인 동시에 보람 있는 작업인 동시에 절망적인 작업이다. 왜 절망하냐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책을 만들어 놓으면 몇 놈이나 사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 책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자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저하고의 관계도 저는 현재적으로 앞으로 이걸 몇 사람이 볼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외로운 동지애적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 어렵게 편집을 끝내고 있는데 또 여기 와보니까 한 놈이 결석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강의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강의를 하는 건데 내일 아침에 또 저는 한예종에서 첫 강의 이번 2015년 가을학기 첫 강의를 9월 1일 날부터 이제 첫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준비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오늘 밤을 새서 또다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거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옥 같은데 게다가 8.15 날 또 해방이 안 돼요, 올해가. 8.15 해방이 안 되고 이게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야, 이거 8.15 해방도 이게 또 올해는 잘 해방이 안 됐네. 그러고서 요새 아주 고통스러운 잠을 계속 자면서 저는 두꺼운 이불을 푹 덮고 자야 자는 것 같은데 땀을 흘리면 그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새는 자다가도 두세 번씩 일어나서 그냥 내일을 홀딱 갈아입고 그냥 저는 이 에어컨을 안 쓰니까 땀이 많이 나면은 그런데 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벗고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을 다 입고 자면 또 홀딱 젖고 또 빨래도 제가 매일 빨래를 또 땀에 젖은 내일은 내가 다 혼자 빨래를 하니까 다행히 요새는
그 아름다운 가을 날씨가 아주 찬란한 햇살과 더불어 아주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한 3시간이면 빼싹 말라버리니까. 그 빨래를 햇빛에 말려서 걷어 들여올 때 나는 냄새. 그 완전히 햇살 냄새입니다. 그건 햇살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나마 위로를 하고 헤라크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를 읽는 이 고통을 그 햇살의 냄새로 그저 참는다. 그저 그걸로 참는다. 이 히랍 철학이라는 게 지금 헤라크레이토스를 계속 강의를 하는데 또 여러분들 계속 그냥 헤라크레이토스만 가지고 올 1년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 또 얘기를 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헤라크레이토스와 이제 제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인물이죠. 파르메니데스. 그러니까는 지금 뭡니까? 여기 이렇게 장화 같은 이렇게 입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있고 흑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아프리카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크레테 섬이라고 있잖아요. 이 크레테 섬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 보면 아테네 중심으로 아테네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아테네 여기 이게 펠레포네소스 반도라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는 이게 아티카라는 데입니다. 이 아티카 원래 옛날 말로. 근데 여기 건너서 요렇게 건너서 요 펠레포네소 이쪽 밑에는 라코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스파르타를 라코니아라고 그래. 옛날에는 라코니아라고 그랬더만 하여튼 라코니아면 그런 지금 근데 얘가 있고 요 바로 건너가 이게 소위 여기가 바로 여기가 미케네라는 게 있어요. 미케네. 여기가 미케네입니다. 여기가 미케네. 그냥 미케네 이렇게 할까요? 미케네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 크레테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미노아예요. 미노아 문명이라는 거. 이 크레테라는 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히랍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후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히랍 문명의 본거지가 이 양쪽을 싸고 있는 여기에요. 미노아 문명이거든요. 근데 미노아 문명뿐만 아니라 이 여기 흑해죠? 흑해 연안의 도시로 하고 이쪽 이 에게 바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트로이죠. 트로이. 예? 이 트로이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에페소스라는 게 있고 이게 헤라크레이토스가 지금 산데란 말이에요. 이 밑이 소위 말해서 이 전체가 여기가 소위 이 지역이 이거 흑해 지역으로 해서 여기가 이게 이오니아입니다. 이오니아. 이오니아. 그리고 이 밑에가 이게 도리아입니다. 이게 도리아 지역이라고. 도리아 지역이고 이게 이오니아 지역이고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이게 이 상황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미노아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간다. 고대에서 한 BC 2000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에집트의 이제 왕조들이 쭉 여기 고왕조부터 쭉 이렇게 올드 킹덤에서 고왕조부터 내려오는데 에집트만 우리가 고문명이 아니에요. 에집트 이전에 여기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특히 여기 뭐가 있냐면 또 이 지역에 가장 영향을 준 건 요 내륙 지방. 그러니까 지금 아나톨리아라고 이게 전체를 이게 아나톨리아라고 그러는데 아나톨리아 여기 중심 지역에 있는 것이 이게 히타이트라는 거란 말이야. 히타이트. 그러니까 트로이 문명은 히타이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히타이트. 히타이트인가 뭐 하여튼 히타이트인데 이 히타이트 문명이 이 미케네 문명에 이 영향을 크게 줍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호마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일리아드 편에 뭐예요? 그 유명한 트로이 이 트로이를 멸망시킨 누구예요? 그 전쟁을 다 저기한 게 아가멤논 아니에요? 아가멤논이 바로 이 미케네 왕이라고. 여기라고 여기. 미케네 왕인데 여기를 트로이를 이 에게 바다를 건너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인물이에요. 엄청난 이 미케네 문명에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 미케네 문명이 사실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히람 문명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미케네 문명 같은 것에 이제 특별한 것이 뭐냐면 아주 특별한 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힘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뷰로크라시가 있는데 그 뷰로크라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왕의 능력과 실력에 복속되는 형태의 특별한 전제국가란 말이에요. 전제국가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뷰로크라틱 로얄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관료주의적 왕권이라는데 이게 요새 같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왕궁도 그 왕궁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모이는 곳이고 뭐 잔치를 벌려도 다 왕이 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왕의 이 왕권의 형태가 아주 특이한 전제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이 유지됐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전제 국가였는데 이제 이것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전제 국가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라지면서 한 몇백 년간의 다크 에이지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 중세기처럼 아주 암흑기가 온다는 거예요. 혼란의 시기가 오고 아무도 지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암흑기가 오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아티카 중심의 아테네 중심의 이쪽 그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케네 문명의 몰락과 더불어 혼란기를 쭉 거치다가 등장을 하는 것이 헬라스. 헬라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히람 문명이라는 거죠. 헬라스인들의 문명인데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 전제 국가의 그 아가멤논 스타일의 그 아주 막강한 전제 국가의 정치를 폴리스라고 하는 시티 스테이트로 바꾸는 거죠. 폴리스. 각 국가인데 이 폴리스의 특징은 최소한 모든 정치적 결정을 오픈 디베이트를 통해서 한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아고라, 대낮에 시장에서 정당한 시민이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티 스테이트 폴리스의 대특징이에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왕도 있고 다 그 있긴 하지만은 아주 특이한 그러한 토론을 통한 정치 생활, political life, city state, 폴리스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삶은 오픈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왕이 혼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왕권의 신비로움이 다 사라진 것이 바로 폴리스라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문헌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런 그 쐐기 문자라든가 이 리니아 B에 나오는 문서들하고 비교해 보면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 오픈 디베이트의 그 아고라 광장에 구라를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합리적 정신이 싹트기 시작한다. rational thought.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rational한 보다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의견을 리드해 가느냐 하는 rationality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라크레이토스가 이 세계는 불이다. 이런 구라가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합리적인 사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아가멤논이 뭐 다 지배하는데 무슨 우주가 뭐 움직이고 말고 뭐 불이고 뭐 투쟁이고 뭐 이런 개소리를 개진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저 아가멤논에 따라서 전차나 어떻게 잘 몰까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뭐 우주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 움직이는 거냐 안 움직이는 거냐? 뭐 질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인간의 rationality, 하나의 합리적 사유의 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사실은 위대한 거죠. 아주 그 컨트라스트가 있다는 거죠. 7, 8세기를 전에는 미케네, 후는 아테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딱 컨트라스트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히랍 사유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이러한 그 구락꾼들이 어떻게 보느냐. 피타고라스만 해도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수적인 질서에 의해서 밸런스라든가 균형이라든가 하여튼 시메트리라든가 대칭이라든가 이런 조화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게 합리적인 사유죠. 뭔가 이 세계에 대한 가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랍 철학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조금 더 제가 깊게 이 책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려면은 여기 펭귄 Historical Atlas of Asian Civilizations라는 책이 있는데 진짜 명저입니다. 이게 명저인데 이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지금 미케네 문제만 해도 이제 그 지도가 우리가 항상 이 지도가 문제거든요.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책을 보면서 이 고문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 고문명에 가면 생생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문명이. 현대사 자료가 더 없어요. 지금 이명박 시대의 청와대 문서는 찾을 수 없지만 지금 BC 2000년 문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대사의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풍요롭게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러한 세계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쫙 등장하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 대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쫙 다 이제 쓸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소위 말해서 이 이오니아, 그러니까 이쪽 그 아나톨리아,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우스기달라 비데 여기가 우스기달라인가 뭐 우스기달라인가 여기가 이스탄불이죠. 여기 흑해에 나오는 반대가 우스키달라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유럽에 이게 아시아. 여기가 바로 아시아와 지금도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는 다리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예요. 여기가 이 아시아가 이제 아나톨리아라는 건데 이쪽에 여기가 이쪽 해변이 여기가 이오니아고 이 이오니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밀레투스입니다. 밀레투스.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에 에페소스가 있고 밀레토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토스가 탈레스로부터 지금 헤라클레이토스는 여기지만 하여튼 모든 철학자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이걸 다 멸망을 시키고 여기를 다 지배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자, 이태리 남부로 간 거죠. 여기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피타고라스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다 여기다 이거 오해를 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여기에 엘레아 학파라고 하는 엘레아는 여기 있습니다. 엘레아가 이 나폴리 바로 밑에입니다. 우리가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 지명을 공부를 하네. 이게. 내가 최근에는 반드시 역사 부도를 줬고 이걸 알아야겠다. 엘레아 학파, 히랍 철학 얘기하면서 다 밀레토스 학파, 엘레아 학파 그러고 이오니아 학파가 뭔지 몰라. 그 평생을 배웠는데 내가 요 며칠 사이에 겨우 밀레토스는 이 이오니아의 중심 도시. 여기가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밀레토스에서 왜 그렇게 많은 철학자가 태어나냐? 돈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돈이 있어야 거기서 철학이 태어나는 겁니다. 사유가 태어나고. 굶어가지고 그냥 하루 먹을 게 쩔쩔한 놈들한테서 뭐라 그 절망적인 시는 쓸지 몰라도 철학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돈이 좀 있어야 철학을 하지. 도울한테 그러니까 내 책을 좀 많이 사시라 이 말이야. 그래야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레토스에서 철학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여기. 전부 이태리 남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쪽 학파들의 사람들은 뭐야? 밀레토스 학파는 우주는 변하고 생성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런 다이내믹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여기 한참 축 처진 놈들은 이 세계는 불변한다. 존재는 불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도 역시 그 어떠한 정적인 사상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파르메니데스나 피타고라스나 다 뭐냐 특징이 뭐예요? 종교적인 끼가 있다는 거예요. 무당끼가 있다는 거지. 무당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무당끼가 있는 놈들이에요. 되게 특별한 어떠한 종교적인 비전이 있는 거죠. 종교적인 비전이 있는데
이 파르메니데스의 그 파편도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가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어렵고, 파르메니데스는 자기가 시를 썼다고 하니 그 시가 남아 있거든요. 시가 남아 있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무슨 그렇게 딱딱한 그 철학이 아니고, 뭐 아주 뭐 보면은 충동이 미치는 데까지 나를 태워 나르는 암말들이 나를 호위해 가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이끌어 이야기 풍성한 여신의 길로 가게 한 후에 아는 사람을 모두 도시들에 두루 데려다주는 그 길로, 거기서 나는 태워 날라지고 있었다. 즉 거기서 아주 명민한 암말들이 마차를 끌면서 나를 태워 나르고 있었고, 처녀들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죽은 바퀴통들 속에서 열을 내면서 피리 소리를 내고 있었다. 돌아가는 두 바퀴에 의해 양쪽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밤의 집을 떠나 빛을 향해 온 헬리오스의 딸들인 처녀들이 머리에서부터 너울을 손으로 밀어젖히고는 나를 서둘러 호위에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닉스 밤과 에마르 낮의 길들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아래 위 양쪽에서 상인방과 돌로 된 문턱이 에워싸고 있다. 와, 이런 뭐 아주 그 여러분들이 이런 시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이 인류사를 바꾼, 그러니까 그 시죠. 그러니까 이 파르메니데스는 사유, ST라고, ST라는 말, 이디스라는 말, 이 히라보에는 이스라는 말이 이제 it 같은 주어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동사로 이렇게,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ST라는 말에 이게 3인칭 이디스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있음 뭐 이런 의미가, 이게 명사화 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이디스를 명사화 시키고 있으니까 있음도 있고 이다도 되죠. 이다. 이게 이다.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사유와 있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요새 소위 말해서 being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디스인데 이거를 being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ST라는 말을, 그 이디스를 being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깐 우리는 지금 존재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르메니데스의 원래 시어의 이디스예요. 이디스. 여기에 가장 이 사람의 중요한 말이 what is. 그러니까 it is죠. what is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what can be talked and thought about. 있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말하여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사람의 사유의 출발이, 있는 것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되어질 수 없으면 있지 않은 거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 저기라면 모든 사유는 thinking, 모든 사유는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뭐야? 모든 관념은 이렇게 되면 뭐야? 모든 관념은 반드시 외계의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 오브젝트가 있다. 아주 상식적이죠? 아주 상식적인 것 같이 들리죠? 그래서 사유는 반드시 존재를 갖는다. 그죠? 사유는 항상 존재를 대상으로 갖는다는 게. 사유의 대상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용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비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될 수 없으니까 그건 비존재라는 거죠. 비존재일 것인, 딴 말로 하자면 우리의 모든 관념은 외계에 반드시 리얼한 실제적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생각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말한다는 건 넌센스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non-existent being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nothingness, 무에 동일할 것이므로 사유와 생각되어지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파르메니데스는 우리의 사유의 대상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의 abstract being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SD로. 그러니까 문제는 사유의 대상으로서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어려워지는 거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와 존재는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재가 곧 사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압스트랙트한 사유, 추상적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one being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존재라는 거지.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그 본질은 결국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리얼한 실제하는 세계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뭐야? 헤라크레이토스가 말하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하나는 uncreated, 창조되지도 않았고 eternal, 영원하며 indestructible, 파괴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unchangeable, 유니크하고 indivisible, 쪼갤 수도 없고 homogeneous cosmic substance, 동질적인 하나의 우주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르메니데스에 가면은 결국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존재가 뭐냐? 그 이상한 사유의 전개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우리가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야? 단 하나의 것이고 그것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야.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존재하고 그것은
모든 것은 사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 대상이 되면 있는 거니까. 존재니까. 그러니까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라는 건 여기서 간다든가 뭐가 어떤 변화가 오는 건데 그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꽉 하나의 존재로 딱 메꿔져 있는 거죠. non-being은 비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튼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ST라고 하는 거, EDS라고 하는 거, 이게 being인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뭐냐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럼 이 변하는 세상은 뭐냐? 이건 허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관의 대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감관의 대상인 우리가 이게 보고 이거는 지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좀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리는데 이상할 것이 없다. 결국 이게 미치는 소리다. 그렇지. 미치는 소리인데 문제는 파르메니데스의 이러한 논리가 정연하게 그의 시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서양의 소위 말해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존재론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rationality, 합리적 사유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뭐 믿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아가멤논이다 이런 구라를 친 게 아니잖아요. 구라가 이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허상이다. 결국 존재, it is,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것이 있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있음은 사유의 대상이고 그 사유는 뭐죠? 완전히 불변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의 말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인 하나님이죠. 이 신들린 놈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철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이 사람 무당 출신인지 모르지만 철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자극시키고 회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헤라크레이토스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현상적인 질서 속에서 말하니까.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그 너희들이 보는 헤라크레이토스가 말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세계는 그거는 허상이다. 너희들은 활동사진을 보고 있지만 그 활동사진을 만들고 있는 영상의 필름은 존재다 그냥. 변화가 없는 그냥 존재다.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건 허상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죠. 좀 여러분들 아리송하죠? 저도 옛날에 이런 강의 들을 때 아리송 했어요. 아리송 했는데 요새 와서 아리송 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리송 해야만 나처럼 몇십 년을 또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리송 해야만. 하여튼 철학 강의는 이래서 재미가 있는 것이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